네,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0법칙과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체의 이제 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상기체에서는 이제 정적비열하고 이제 정합비열이 나와 있습니다. 열이 가해지면 알지만 온도 변화라든지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상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열 자체가 온도 변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이 들어가면 델타 T 해가지고서 이제 저희 온도 변화의 원인이 되겠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그 이상기체의 비열은 그 연력학 1법칙을 하고 나서 하면 더 쉬운데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설명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Q라는 것은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pdv, 다시 말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1의 합으로다가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연력학 1법칙이 되는데요. 정적 비열이다. 그럼 정적 비열이라는 것은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할 때는 한 일이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Q라는 것은 2분의 3 nr 델타 t,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열 자체가 뭐하고만 상관이 있다? 온도 변화에만 사용되는 게 정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R 빼면 따라서 CV는 얼마가 되죠? 2분의 3R이 됩니다. 이럴 때 CV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정적 몰비열, 정적 몰비열 값은 2분의 3R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합 과정입니다. 정합 과정이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보면 V와 P 그래프에서 여기가 A지점이고 B지점이라고 하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변하는 과정을 정합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나와 있는 Q는 2분의 3 nr 델타 T 더하기 PdV가 됐는데 Q는 2분의 3 nr 델타 T 더하기, 지금 여기 인테그럴 PdV는 압력이 계속 변하는 걸로다가 쓰게 되는데 정합 과정 같은 경우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P 델타 V로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PV는 자 여러분 알지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PV는 nRT에서 P 델타 V는 nR 델타 T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 nR 델타 T 더하기 nR 델타 T가 돼서 2분의 5 nR 델타 T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열이 온도 변화를 일으키고요. 자 여기서 2분의 5R, 여기서 보면 CP는 얼마? 2분의 5R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다? 정합 몰비열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정적 몰비열이 큰가요? 정합 몰비열이 큰가요? 그렇죠. 정합 몰비열이 더 큽니다. 그러면 정합 몰비열이 더 크다는 얘기는 비열이라는 것은 열이 가했을 때 1도씨,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몰이 되니까 어떤 물질 1몰을 1도씨,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제 비열이 되면 정합 비열이 왜 더 크냐? 그 정합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1도씨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도씨 올리는데 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10만큼 들어가는데 정적 비열은 온도 올리는데 10만큼 에너지가 다 쓰이는 거예요. 정합몰 비열은 어떻습니까? 1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한 2, 3이라는 에너지는 1로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의 온도 변화를 갖다 올리는 데 쓰이는 건 6에서 7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합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뭐다? 같은 온도로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열평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연력학 제1강에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했던 내용인데, 자, 그럼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가 지금 온도가 같다. 온도가 같으면 A하고 B가 어떻습니까? 열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B하고 C가 똑같이 열평형 상태에 있으면 닿지 않고 있는 A하고 C도 어떤 상태가 있다? 열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열역학 영법칙이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A하고 B가 열평형 상태에 있으면 B하고 C가 열평형 상태에 있으면 닿고 있지 않은 A와 C가 어떤 상태에 있다?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열역학 영법칙이 되겠습니다. 열역학 영법칙. 네, 열역학 영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온도계 같은 것들을 갖다 설정해 주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B라는 녀석이 온도계라고 하면 A하고 B에서 뭐 온도계 눈금이 10이라고 나오면 여기서 B하고 C에서 B의 온도계가 10을 가리키면 A하고 C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역학 일법칙입니다. 열역학 일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 한번 볼까요? 벽에 용수철이 있는데 잡아당겼다 왔다 갔다 진동을 시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동을 시키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하죠? 후계 법칙에 의해서 그 탄성력이 작용하죠. 탄성력이라는 것은 보존력이 됩니다. 보존력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와 2분의 1 kx제곱 위치 에너지 합 요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건데요.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공기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공기저항력이 있으면 이 진동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량을 갖다가 얘기했었어요.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가 됐었어? 마이너스 dv제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dt분의 d라는 것은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이 지금 무슨 값이 됐어요? 마이너스 값이 됐죠. 마이너스 값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에너지가 감소됐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하고 2분의 1 kx제곱 뿐만 아니라 열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갖다가 더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죠?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 일정할 수 있죠. 0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변화량이 0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죠?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운동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뿐만 아니라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줘 가지고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일정하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라는 얘기다. 열역학 일법칙. 다시 말하면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요? 법칙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여기 시스템, 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라는 건 우리가 관심 있는 물질, 관심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환경, 서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외부에서 안쪽으로 Q라는 열이 가해지면 요 안에 있는 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외부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요 자체 내부에 에너지도 변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주사위를 거꾸로 세웠습니다. 거꾸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콜 램프로다가 이제 Q를 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Q가 어떻게 돼요? 환경에서 시스템, 다시 말하면 서라운딩에서 시스템, 다시 환경에서 개로 가고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를 플러스 값이라고 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입자들이 있죠. 열이 가해지면 입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2분의 1 mv제곱 값이 커져요. 그럼 2분의 1 mv제곱이란 건 이 내부에 있는 총 에너지가 되는 거죠. 선생님,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산기체는 어떻게 돼요? 상호 인터랙션이 없죠.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없습니까? 포텐셜 에너지,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총 에너지는 뭘로다가만 표시가 된다? 2분의 1 mv제곱으로다가 표시가 돼요. 그럴 때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어? 2분의 3 kt, 다시 말하면 2분의 3 nrt, 요거랑 같은 값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 총 운동 에너지가 뭘로 표현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온도로다가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된 걸 뭐라고 한다?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총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3 nR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열이 가해지면 내부 에너지에 뭐가 들 수 있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변화가 되면 2분의 3 nR에 델타 T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외부로다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여기서 보면 팽창할 때 팽창이라는 건 W 값이 얼마로 잡아주고요. 플러스 값을 하고 수축할 때는 W 값을 얼마로 잡아준다? 마이너스 값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힘이 가해져가지고 아주 작은 DL이라는 거리만큼 이렇게 팽창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이 뭐 한 거예요? 이 피스톤을 밀어 올리면서 일을 한 거죠. 그때의 아주 작은 일 dW라고 하면 힘 곱하기 dl 해주면 되겠습니다. 힘 곱하기 dl. 근데 압력하고 힘은 관계가 있죠. 압력 P는 A분의 F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F는 뭐 곱하기 뭐? P 곱하기 A가 되죠. 따라서 아주 미소량 dW는 PA dl이 됩니다. 여기서 A라는 것은 면적이 되고 dl이라는 것은 이동거리 dl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부피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dW는 Pd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 해가지고 어느 거리까지 갔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의 총 1을 갖다 구할 수 있겠죠. 총 1은 여기 다 dW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dW1, dW2, dW3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준다? 인테그럴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dW는 PdV가 되니까 인테그럴의 PdV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걸 PV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X축이 V고 P를 당하면 수없이 많은 DV로다가 이렇게 DV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주 작은 걸 DV1, DV2, DV3 해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여러 개의 DV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의 압력은 어때요? 일정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DV 인테그럴 해주면 다시 말하면 어떤 PV 그래프에서 요 아랫 면적, 다시 말하면 면적을 구하면 그때 한 일이 뭐가 된다? 총 1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간 일 Q는 2분의 3 nR 델타 T 더하기 PDV, 다시 말하면 2분의 3 nR 델타 T는 뭐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인테그럴 PDV는 뭐가 되는 거야? 한 일이 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과정을 갖다 얘기했을 때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이 1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과정에 대해서 좀 한편 살펴보고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PV 그래프에서 어느 한 점으로 나타난 이 점은 압력이라든지 그 부피라든지 온도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고정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다가 이동할 때 우리 자연계에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99.9999%가 다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A점에서 B지점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을 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가역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건 금방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비가역 과정이고, 비가역 과정으로다가 만약에 우리가 진술한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 근사하면서 물리학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게끔 가역 과정을 생각해줘요. 어떤 게 가역 과정이냐면 어떤 A 지점에 이렇게 이제 압력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온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곳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죠. 약간의 변화를 주면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 어떤 연력학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력학 과정이라고 하면 크게 4가지 과정을 좀 생각해 줘 봐야 돼요. 등원 과정, 정적 과정, 단열 과정, 정합 과정의 4가지를 갖다 얘기해 주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연력학 1법칙에서 알아둬야 될 건 Q는 델타 U 더하기 W, 조금 더 식으로 쓰면 2분의 3
nr 델타 t 더하기 인테그럴 pdv 해가지고서 열이라는 것은 무슨 변화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일의 원인이 된다는 걸 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등온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온 과정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하면 델타 T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등온 과정이라는 것은 Q는 W,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열이 가해져서 하면 그 들어온 열만큼 바깥으로 팽창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Q가 마이너스가 되면 열의 양만큼 수축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Q는 인테그럴 PdV가 되는데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에서 PdV는 P는 어떻게 돼요? V분의 nRT라고 쓸 수 있겠죠. 요 식을 요 압력 대신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럴 V분의 nRT의 dV가 되고 nRT라는 것은 컨스턴트, 다시 말하면 상수값이 되니까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nRT의 인테그럴 V1부터 V2의 V의 dV, 그러니까 V분의 dV는 뭐가 되죠? ln 함수가 되죠. 그래서 nRT의 ln V1부터 V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등온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P1, V1은 P2, V2가 되니까 넘어가면 V1분의 V2는 뭐가 되는 거죠? P2분의 P1이 되니까 V1분의 V2를 P2분의 P1으로 집어넣어줘서 한일 Q는 W는 다 같은 거죠. nRT의 ln PT분의 P1이라는 식을 갖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적 과정입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피가 일정하죠. 여기서 보면 연력학 1법칙에서 부피가 일정하면 W가 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델타 V가 0이니까 W가 0이 되는 거고, 들어오는 열 자체가 모두 다 뭐의 변화로 쓰이는 거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다가 쓰이는 겁니다. 근데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nR 델타 T가 돼서 Q가 들어오면 델타 T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Q가 빠져나가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2분의 3 nR, 여기서는 T1에서 T2로 갔으니까 변화량은 T2 빼기 T1으로다가 열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열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단열 과정은 사실은 나중에 카르노 기간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는데요. 단열, 열의 출입이 없죠. 열의 출, 들어오면 플러스 값, 나가면 마이너스 값이었어요, 열이. 그러니까 단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죠. 0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0은 델타 U 더하기 W. 따라서 W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델타 U. 바깥으로 팽창하게 되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수축하게 되면 W가 음수니까 델타 U는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PV 감마 값은 일정하다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유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압 과정입니다. 정압 과정은 이제 압력이 일정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 nR 델타 T 더하기 PdV가 되는 거죠. 정압이 일정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한 일은 요 사각형의 면적을 갖다 곱해주면 되니까 P 곱하기 델타 V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Q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5 nR 델타 T가 되는 거죠. 자, 이렇듯 PV 그래프로다가 나타내는 다양한 과정의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거의 기초는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의 이해부터 출발한다고 여러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연력학 과정 중에서 이제 단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수학적인 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과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의 출입이 없습니다. 열이 들어오면 시스템에 들어오면 플러스 값, 그 다음에 나가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출입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열의 양은 0이 됩니다. 0. 그러면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Q가 0이니까 델타 U는 마이너스 W가 됩니다. 그러면 델타 U하고 1은 반대 부호가 되니까 우리가 W를 플러스로 할 때는 팽창이라고 했고 W가 마이너스 하면 수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팽창의 경우는 플러스 값이면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마이너스가 되면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가 되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수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V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T1과 T2, T1이 T2보다 온도가 높을 때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보면 델타 U는 마이너스 W, W라는 것은 P 델타 V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3 nRT, 거기서 2분의 3이라는 것은 정적 몰비열 CV로 해서 NCV 델타 T라고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연합해 가지고서 수학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U라는 것은 NCV 델타 T에 마이너스 P 델타 V에서 P 대신 V분의 nR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V분의 nRT 델타 T가 됩니다. 여기서 델타 T가 미소 변화라고 이렇게 해주면 DT로다가 바꿀 수 있겠죠. DT, NCV DT는 마이너스 V분의 nRT DV가 됩니다. 이럴 때 변수 분리를 할 수 있겠죠. T를 좌변으로 옮기고요. 나머지는 우변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T분의 DT에 마이너스 CV분의 R에 V분의 DV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할 수 있겠죠. 적분.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정압몰비열 빼기 정적몰비열. 정압몰비열이 얼마였습니까? 2분의 5R 빼기 정적몰비열은 2분의 3R이 되니까 R이 되겠죠. 요거를 갖다 R 대신 CP-CV라고 넣을 수 있겠고요. 감마값 CV분의 CP는 3분의 5가 됩니다.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T분의 DT를 인테그럴 T1에서 T2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에 V1부터 V2까지 V의 DV를 갖다가 적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T분의 DT를 갖다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ln 함수가 나오죠? ln T1분의 T2. 그 다음에 V분의 DV를 갖다가 하면 어떻게 되죠? ln V분의 V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ln 함수에 있는 여기 감마 마이너스 1 이걸 저기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1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데 ln 함수 위로 올라가면 지수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ln t1분의 t2는 ln v1분의 v2 1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ln을 갖다 양쪽을 다 없애주면 t1분의 v2는 t2는 v2분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거를 갖다 넣어서 정리를 하면 t1 v1 감마 마이너스 1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죠? T와 V의 감마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죠? 일정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PV는 nRT에서 T는 nR분의 PV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PV 감마 값은 일정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단열 과정에서 1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을 한번 직접적으로 구해보면 1이라는 것은 V1분의 VF까지 PDV가 되는데 아까 여기서 PV 감마값이 컨스턴트 일정한 값이 되고 컨스턴트 값을 C로다가 놓으면 P는 V 감마분의 C로 넣을 수 있습니다. C는 상수니까 앞으로 넘어가면 V1분의 VF까지 V 마이너스 감마 DV를 갖다가 해주게 되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 1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에 가로 닫고에 V 1 마이너스 감마가 V 처음 상태에서 VF 상태로다 적분을 해주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감마에 CVF 1 마이너스 감마 CVI에 1 마이너스 감마를 갖다 해주면 이게 바로 단열 과정에서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러니까 PV 감마가 일정 값을 갖다 넣어서 C 대신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PF, VF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죠? PI, VI를 집어넣어주면 1은 1 마이너스 감마에 VP, PV 다시 말하면 나중 상태 PV 빼기 처음 상태 PV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력학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등온 과정, 그 다음에 정적 과정, 정합 과정, 마지막
단열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